아이고 롯데야. 네, 오늘 8월 6일 NC전이고요. 6대5로 정말 극적인 승리, 정말 귀중한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이 연패였는데, 직관 연패였는데, 네, 참 거의 2달 반 만에 이겨가지고 저도 정말 끝날 때 좀 눈물도 나고 그랬었는데, 일단 오늘 그 승부처부터 빠르게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부처는 말할 것도 없죠. 뭐 9회 초에 나온 최양순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 사실 뭐 앞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면은 그대로 그냥 싹쓸이가 돼서 그냥 경기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 세이브가 있었고, 또 최양 선수가 또 등려를 했다고 하고, 구승민 선수도 또 이제 그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두 선수 다 뭐 축하를 하고, 역시 분유 버프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 슈퍼 세이브가 팀도 구했죠. 김원중 선수도 살렸죠. 저도 살렸죠. 예, 참 여러 명 살렸는데, 어떤 최양 선수가 대타로 들어와서 초구에 물러났지만은 수비에서 이렇게 팀을 구하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였고, 그거 말고는 오늘은 제가 직관이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있는 순서대로 제가 그냥 숫자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또 그 기록지도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김원중의 살린 최항의 슈퍼 세이브 밖에 없죠. 권희동 선수가 초구를 정말 날카롭게 공략을 했는데, 이게 진짜 최양 선수가 날았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끝에 걸릴 정도로 빠르고 강한 타구였는데, 정말 네, 진짜 사실은 저는 1사 1, 2루 되고부터 사실은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1사 만루 되고부터는 끝났구나. 왜냐면 권희동 선수가 워낙에 올 시즌 좋고 득점권에 강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인 캐치가 나오면서 정말 사람 연력 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수비, 큰 수비였고, 이거 빠졌으면 진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빠졌으면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 보직을 어쩌면 박탈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좋지 않고 한 주의 시간을 주고 다시 이제 한 점차 세이브 장을 올렸다는 거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그 한 번 눈밖에 나면은 이제 가차가 없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기회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만약에 오늘 날려 먹었으면 진짜 김원중 선수도 뭐 오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멘탈적으로 강한, 뭐 늘 그렇지만 김동 선수가 뭐 멘탈적으로는 흔들림이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본인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안 생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했는데 그거를 구해준 게 최양 선수였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정말 여러 명을 살린 게 최양 선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게, 마지막 김희집 선수의 타구가 조금 먹힌 땅볼이었어요.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 타구지만, 노준혁 선수가 유격수로 이제 대수비로 들어와가지고 이 침착하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처리해준 것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타구가 조금 먹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집중을 잃으면은 순간적으로 공을 더듬거나 송구가 빗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노준혁 선수가 사실 또 오랜만에 유격수로 나온 것 같아요. 유격수로 나와가지고 뭐 물론 이제 앞타석에서 그 대수비로 들어온 거지만, 어떤 침착하게 아웃 카운트를 잘 처리를 해준 게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까지 참 불안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칭찬해 주고 싶은 게, 7회 말에 1대5로 뒤지고 있는 그 무사 만루 찬스, 그러니까 무사 1, 2루에서 대타로 정훈 선수가 나와가지고 본인에서 골라서 나갔고, 그 임정호 선수, 자완 선수가 이제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손성민 선수가 나왔는데, 늘 말하지만은 무사 만루에서 첫 타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손성민 선수가 그 풀카운트 승부 끝에 물어내기 본인에서 곤란했고, 예, 그리고 그 뭐냐,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태에서 파울 걷어냈어요. 그래서 7구째를 잘 골라내가지고 밀어내기 본인에 얻어준 게 너무나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았던 게 그 초구 슬라이더의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2구 투심의 볼, 그리고 3구 슬라이더의 파울, 4구 투심의 파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 투심이었고, 이 임정호 선수가 주로 슬라이더 투심을 많이 던지는 투수인데 보니까
슬라이더 투심을 3구, 4구째에 다 던졌고 그 3구, 4구의 코스가 둘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구가 나름대로 잘 된 공들이었는데 이 공에 이제 둘 다 반응을 보이니까 임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슬라이더도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고 투심도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으니까 이제 뭘 던져야 돼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5구가 이제 빠져나갔고요. 투심이. 그다음에 6구도 커브를 던졌는데 커브는 또 제구가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7구로 슬라이더를 선택했는데 이것도 이제 빠져나가면서 보이는지 곤란했어요. 해서 손성민 선수가 이 타석에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이 보이넷 나오는 거 보고 좀 느낌이 좋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이넷이 나왔고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임종호 선수를 그대로 간 것도 제가 봤을 때 NC 벤치의 좀 실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타 정은 선수가 무사 1, 2루에서 나왔어요. 무사 1, 2루에서 나왔는데 어 그 3볼 1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보이넷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손성민 선수가 또 밀어내기 보이넷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보이넷 그리고 밀어내기 보이넷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임정호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구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음 타자가 좌타자 황성민 선수라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이제 임정호 선수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NC 벤치에서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좀 땡큐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제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밀어내기 보넷이 내준 투수는 솔직히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황성민 선수가 물론 좀 행운이 많이 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초구를 쳐가지고 또 안타를 만들어냈고 이런 과정들이 좀 좋았다. 그래서 임정호 선수를 사실 황정민 선수 타석에서 먼저 내렸으면 결과가 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임정호 선수를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고승민 선수를 또 병살타로 잡아내기도 했지만 황성민 선수 타석에서 김재열 선수를 바로 냈다면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손성빈 선수 타석에서 임정호 선수를 내리고 네, 김재열 선수 바로 냈으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정호 선수를 좀 길게 가준 게 우리 롯데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지 않았나. 이거 좀 고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황성빈 선수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갔습니다. 이거 손성빈의 밀어내기, 황성빈의 적시타로 2점 따라가서 석점이 됐죠. 3대 4로 따라갔고 이제 5대 3이죠. 3대 5로 따라갔고 이제 2점 차인데 이어지는 무사 만루에서 두 번째 무사 만루의 첫 타자인 고승민 선수잖아요. 근데 초구의 스트라이크 이후의 파울, 슬라이더 커브 했고 사실은 볼 카운트 싸움에서 밀렸긴 했지만 고승민 선수가 오늘 안타 홈런 기록하면서 감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3구째 슬라이더 빠져나가는 걸 공략을 해가지고 투수 병살타를 만듭니다. 최악이죠 사실. 투수 혼병살은 최악 중에 최악인데 많이 성급했죠. 왜냐면 본인이 오늘 홈런 타자이기 때문에 쉬운 승부를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타감이 좋은 타자고 그리고 고승민 선수는 힘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았다면 투는 이제 NC 배터리 쪽에서 그러니까 NC 임정원 선수가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본인이 성급하게 건드려가지고 수수병살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병살 보고 끝났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추격대에 또 이 병패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전준우 선수가 비로소 베테랑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재열 선수가 이제 전준우 선수 타석에서 이제 교체가 돼서 나왔고 김재열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우한 투수인데 6구 승부를 했고 원 스트라이크 그냥 초구 포크볼 헛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2, 3, 4구를 잘 골랐어요. 포크 커브 포크.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전준우 선수 타석에서 김재열 선수가 직구를 한 개도 안 던졌습니다. 직구 안 던지고 변화가 없는 승부를 했는데 포크 커브 포크 슬라이더 포크. 그러니까 마지막 6구 포크볼을 이제 좀 높은 곳에 형성이 되면서 전준우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 포크볼은 직구가 없으면은 결국은 맞는다는 게 여기서도 보이죠. 그래서 일단 전준우 선수가 매탱이자 주장으로서 베테랑으로서 사실은 좀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었는데 지난주 정도부터 또 좋은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결국은 뭐 김태형 감독이 3번에 배치를 한 것이 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참 다행이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3번보다는 좀 더 밑에 가서 편하게 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왜냐면 지명 타자 자리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전준우 선수가 3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좀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지명 타자가 3번에 있다는 거는. 예.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건 잘해 줘서 참 다행이었고, 근데 여기서 동점 만들고 저는 여기서 레이스 선수가 좀 해결을 해 가지고 역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우리 팀의 특징이 불 붙었을 때 점수를 못 내면은 뒤에가 또 점수를 못 내고, 항상 말하지만 추격은 하되 역전은 하지 않는 롯데의 고질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레이스 선수가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8회로 넘어갑니다.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넉 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5대5 동점이 됐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이렇게 잘 따라가 놓고 다음 이닝에 허망하게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는 건데,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 가지고 정말 퍼펙트하게 김성욱, 천재한, 김영준 선수를 잡아줬어요. 네, 아주 쉽게 김성욱 선수는 2구째 잡았고, 그 다음에 천재한 선수 4구째 보스 스트라이크 나다웃으로 잡았고, 김영준 선수는 또 6구째 헛스윙 3진으로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미넌트하게 8회를 끝냈죠. 아주 압도적인 모습으로 8회를 끝내줬고, 8회 초를 삭제를 하고 나니까 이 흐름이 한번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넉점 차를 동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비 이닝을 수비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8회 우리가 한 점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 이어졌던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 이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 파트로 넘어갈 텐데, 조금 스킵을 하긴 하지만, 8회 말에 손흥민 선수의 내안타가 나오고, 이제 운동희 선수가 번트 실패를, 초구에 스트라이크 못하고 2구에 볼, 3구에 번트에서 파울, 그래서 원투 카운트로 몰린 상황에서 대주자 장주성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대주자 타이밍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번트가 성공을 했으면은 2루주자로 장도영 선수를 당연히 바꿨을 건데, 번트가 실패를 하고 이제 볼 카운트가 몰리니까 장도영 선수를 놓은 거는, 일단은 주자를 2루에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단독 도루를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치고 달리기 사인을 내건 어찌 됐건 2루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이겠다는 계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깊은 땅볼 이런 게 나왔을 때 장도영 선수가 2루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주자는 잘 넣은 것 같고, 마침 또 투수 견제 실책이 나오면서 장도영 선수가 2루까지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무사히 2루를 갖다 놨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운이 따랐던 것이, 견제가 빠진 게 불펜 쪽을 맞고 바로 튀어나오면서 데이비슨 선수 쪽으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1루수인 데이비슨 선수가 바로 이 튀어나온 공을 잡아서 던지지 못하고 한번 흘려주면서 2루에서 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됐고 튀어나와서 바로 데이비슨 선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갔으면 2루에서 아마 아웃이 됐을 건데, 이것도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무사히 2루를 공짜로 보낸 상황이었는데 윤동희 선수가 4구째 포크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사히 이루고 1루가 비어 있는데 볼 카운트가 원볼 투 스트라이크면은 투수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카운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은 이제 기다리는 타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윤동희 선수가 사실 포크볼을 못 참은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김재현 선수의 포크볼이 좋다는 얘기도 될 거고, 네, 그리고 앞에 3구째를 직구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포크볼이 이게 직구하고 섞어서 던져야지 이게 효과가 좋다는 거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윤동희 선수가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1사 2루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진짜 나승엽 선수한테 제가 좀 감동을 먹은 게, 윤동희 선수가 앞 타석에서, 그러니까 본인 앞에 윤동희 선수가 포크볼에 삼진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승엽 선수가 포크볼의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포크볼.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도 삼진에 떨어지는 포크볼을 당했고, 나승엽 선수가 초구에 떨어지는 포크볼을 공략을 해서 적시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노림수예요. 이게 김주찬 코치가 이런 오더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관했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뭐 김주찬 코치의 주문이었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대단하고, 나승엽 선수의 노림수였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더 대단한데, 어찌됐건 이 노림수를 가지고 적중을 해가지고 정말 귀중한 안타를 만들어줬다는 거, 이건 진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안타였고 나승엽 선수가 오늘 3안타 경기를 했는데 방망이 쪽에서는 이제 확실히 상수로 봐도 되는 선수가 됐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안타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6대 5로 만들었는데 사실 한 점 리드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점수를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노진혁 선수가 오랜만에 또 타석에 나왔습니다. 박승우 선수가 대타 정훈 선수로 나오고 유격수 수비를 봐야 되니까 이제 노진혁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본인한테 굉장히 적게 주어지는 타석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노진혁 선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팀도 사실 지금 박승욱 선수가 유격수로 학대를 당하다시피 지금 출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팀도 살고 노진혁 선수 본인도 살려면 이 타석에서 뭔가 결과를 보여줬어야 됩니다. 근데 유진혁 선수가 올라와서 직구만 4개를 넣었는데 이 직구 4개 그리고 마지막 4구째는 한복판 직구거든요. 예, 물론 류진욱 선수가 직구 구위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145짜리 직구면 공략을 해야 되는 공이고 노진혁 선수가 직구에는 강한 선수인데 너무나 맥없이 3루수 플라이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욕을 잃어버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물론 뭐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 본인에게 기회가 너무 안 주어지고 사실 김태형 감독 눈밖에 난 느낌이 저도 받을 정도니까 본인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뭄에 콩나듯 주어지는 기회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지 본인도 좀 더 이제 그 기회를 더 받고 뭔가 타겟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의욕이 안 느껴져서 좀 안타깝고 속도 터지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지혁 선수가 잘해줘야 될 텐데 올 시즌은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본인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2사 후에 이제 2사 1루가 됐는데 손성빈 선수 타석에 최양 선수를 대타로 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최양 선수를 대타로 냈기 때문에 3루 수비로 9회 초에 최양 선수가 들어왔고 그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걸로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대타로 안 썼으면은 그 3루 수비로 대수비를 냈을까?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김태형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최양 선수가 대타로 들어와서 경기를 이긴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마무리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서 정보근 선수가 포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 정보근 선수는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타 나오는 거 보고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제가 동영상에도 남겨놨지만 이러면은 포수가 정복이 되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정복은 포수가 도루도 못 잡고 블로킹도 못 해주고 좀 올 시즌 모습 보면 야구를 하기가 싫은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의욕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에서 2명이 의욕 없는데 의욕 없는 게 노진혁, 정복은 선수가 의욕이 안 보인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폭투가 한 개 나왔는데 그 정도는 사실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은 선수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야구 외적으로 아니면 뭐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좀 정보근 선수가 소위 말하는 얼빠진 플레이를 매일같이 하고 있어 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정보근 선수는 안 될 것 같고 좀 지금 어쩔 수 없이 손성민, 정보근 포수를 이제 번갈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이면은 좀 문책성으로 좀 다른 포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럼 또 정보근 선수가 그리워지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땐 기량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자면은 그 어디 보자. 네. 박승국 선수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오늘도 사실 유격수로 나왔는데 그 삼진 1루수 땅볼이었는데 그냥 첫 타석 삼진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방망이가 공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치고 싶은 게 아니고 의욕이 없는 게 아닌데 그냥 체력이 완전히 방전이 돼서 그냥 방망이를 제대로 휘두르는 것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좀 느낀 바로는. 그래서 박승국 선수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이게 하루 이틀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진혁 선수도 있고 이학주 선수도 있고 뭐 이주찬 선수도 있고 유격수 자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학주 선수가 그때 그 2루에서 주루 한 번 실수 때문에 김태형 감독 눈밖에 완전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학주 선수가 올라와서 좀 체력을 안배를 해줘야 되고
근데 더 웃긴 건 노진혁 선수는 1 군에 올려놓고도 유격수로 출장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박승구 선수가 거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김태형 감독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팀에서 지금 유격수 보여주는 선수인 노진혁, 이학수 선수 둘 다 자기 눈밖에 났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승구 선수만 이 무더운 여름에 지금 유격수로 무한정 굴리는 건 사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좀 박승국 선수를 위해서라도 조금 로테이션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참 번트를 진짜 못 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윤동희 선수도 번트를 못 댔는데 번트 성공을 깔끔하게 한 게 언제인지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휴 이거는 참 고질병인데 '이게 왜 안 바뀌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5회 초에 데이비슨 선수가 2 루타 치고 나갔는데 1사 이후에 사실 이게 2 루트를 타고 오면서 발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좀 이게 좀 짜증났던 게 뭐냐면 좌익수 레이에스 선수와 중견수 한성민 선수가 둘 다 좀 이 타구에 대해서 처리를 미루는 느낌? 그러니까 둘 다 눈치를 보면서 발도 느린 데이비스 선수가 2 루까지 왔고 사실 데이비슨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발이 몸이 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몸이 떠서 2 루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걸 또 비디오 체크도 안 해 보고 이게 고승민 선수가 태그를 했는데 본인이 좀 강하게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고 벤치에서도 근데 사실 제가 외야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때 몸이 뜬 게 좀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벤치에서도 확인을 안 하고 이게 그래서 이때까지 전 느낌이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길 생각이 없나.'라는 느낌 받을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한 점 실점은 경기를 거의 어렵게 가는 한 점이거든요. 왜냐면 그 힘들게 그 도망 못 가게 막아 놓고 있었거든요, 윌커슨 선수가. 근데 여기서 1사 2루가 되고 5번 김희집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한 점을 안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게 밑자야 본전 일이 비디오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비디오로 안 보는 거는 '아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커슨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 이어지는 그 5회 초 1사 1-3루 위기에서 한 점을 줬지만은 김성국 선수를 병살타 처리를 하면서 시점을 최소화를 했고 근데 위커슨 선수가 안타도 많이 맞고 좀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느낌 아니었는데 본인도 한 개밖에 안 줬습니다. 삼진도 4 개였고. 근데 NC 선수들이 어떤 노림수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맞은 공들도 구종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유관 선수가 올 시즌 내내 피안타가 많고 그런 패턴이긴 한데 오늘따라 유독 조금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닝을 지켜줬고 또 실책이나 이런 게 끼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5회 초에 마지막 순간에 또 병살 처리를 해 주면서 시점을 최소화를 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위컨 선수가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해 줬고 와르르 안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를 또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회 초에 손호영 선수가 그 1사 1-3 루였나요?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으로 선택을 했어요. 3 루수 땅볼이 나왔을 때. 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이 상황인데 자, 음 안타 치고 1-4, 1-3 루 상황이죠. 예. 이제 1-4, 2-3 루 상황인데 1-4, 2-3 루 상황에서 서호철 선수의 3 루수 땅볼을 이제 태그아웃 상황인데 여기서 홈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송구가 좀 치우치면서 이제 올세이브이 되게 되는데 물론 홈에서 잡았으면은 좋았겠고 송구가 제대로 갔으면 아웃이긴 했어요. 근데 타구가 막 쉽게 잡은 타구가 아니라 가지고 몸이 쏠리면서 악송 송구가 이제 똑바로 못 갔는데 근데 경기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홈에 잡았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아직 경기 초반이고 그러니까 이때가 3 회니까요. 3회 초고 2대 0 이고 한 점 줘도 3대 0 이거든요. 그리고 선발에 윌커슨 선수고 그러니까 만약에 1 루로 잡았으면은 한 점 주고 3대 0에 2-4, 3 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데이비스 선수인데 물론 뭐 뒤에 데이비스 선수가 안타를 쳤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점수까지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4, 3 루가 됐으면은 윌커슨 선수도 피칭을 달리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윌커슨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원아웃을 안전하게 잡았으면은 더 시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3 홈을 선택하는 건 해볼 만했는데
경기가 초반이고 투수가 윌커슨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고 그리고 오늘 좀 묻혔긴 하지만 김광현 선수가 6회에 나와 가지고 1점 이닝을 잘 막아 줬고 또 박진 선수가 김광현 선수가 남긴 주자를 이제 승계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또 그 상황도 잘 잡아 주면서 네. 그러니까 권희동 선수한테 보내해 주고 2사 1루 상황에서 네, 박진 선수가 올라와 가지고 김희집 선수를 잘 잡아 줬는데 아무튼 지금 팀의 불펜이 황폐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희망적인 선수들이 김광현, 박진 선수가 되겠는데 이 두 콤비가 또 6회 7회 무실점으로 잡아주면서 또 우리가 역전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김상수 선수가 이어 나와가지고 또 잘 막아주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도 오늘 막 빛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더라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고 김원중 선수가 뭐 어려운 상황을 어찌됐건 극복을 하고 세이브를 해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사실 내용은 또 물론 직전까지 경기를 터트리고 팀도 터트리고 본인도 터질 뻔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흐름을 좀 벗어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첫 타자인 김주원 선수는 빠른 볼로 직구로 스탠딩 루킹 삼진 잡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빠른 볼에 자신감을 가지고 빠른 볼 위주의 승부를 해야지 포크볼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가슴에 새기고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이제 시고 올라 잘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또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강혁, 박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만큼 이 역할이 잘 분배를 해가지고 김상수 선수가 지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겨가지고 참 다행이고 개인적으로는 참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너무 지금 사이즈가 안 맞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5월 21일에 이기고 나서 직관을 그 이후에 1무 3패였습니다. 그 1무는 기아전 15점 따라간 그 경기인데 기간으로는 2달 반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직관에서 못 이기다가 드디어 연패를 탈출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길게 좀 직관에서 못 이기고 연패가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만큼 직관 승률이 안 좋은 애도 사실 없었어요. 보통 제가 반타적 정도 항상 했는데 올 시즌 오늘 전까지 10직관 2승 2무 7패였고 오늘 이기면서 3승 2무 7패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계속 저도 갈 때마다 지고 하니까 이게 내 때문인가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내가 안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솔직히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겨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겨서 참 다행스럽고 오늘 승리로 이거 제가 좀 화요일에 직관에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평일 경기에 보통 가기도 하고 좀 화요일에 가는 게 일정상 제가 좀 여유가 있는 일정이 항상 많았어 가지고 화요일에 많이 갔는데 오늘 승리를 하면서 화요일 6직관 2승 2무 3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 5직관 1승 2무 3패였으니까 한 번 이기고 사실 4번 못 이기고 지거나 비긴 거니까 굉장히 화요일에 가기만 하면 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또 2승 2무 3패가 되고 나니까 사실 큰 차이가 안 나 보이거든요. 이게 참 그 5전 1승하고 6전 2승하고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아무튼 오늘 경기 승리로 저도 좀 많이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쇼츠도 올리고 좀 올릴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일단 이거 올려놓고 내일 오전에 좀 정리해가지고 직관 콘텐츠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었고요. 내일은 이재학 선수, NC 이재학 선수하고 또 우리는 김진욱 선수가 맞대결을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맞대결을 했거든요, 창원에서. 그래서 좀 리턴 매치 같이 됐는데 앞 경기에서는 이재학 선수도 잘 던졌고 김진욱 선수도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선수가 최근에 계속 좋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가지고 내일 경기도 좋은 등판했으면 좋겠고 SSG전에 점수를 주긴 했는데 나쁜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페이스대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학 선수가 나오는 만큼 자타자들이 아마 좀 더 배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네,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